그럼 오늘 주제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이용순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 전문가십니다. 현재 직업교육의 싱크탱크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미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를 살펴본 후에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와 직업 구조는 매우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직능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 변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 기술의 실용화, 글로벌화, 사회문화 변화, 이렇게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14개 직종 총 2,500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맥킨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총 노동시간의 약 50%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체 노동시간의 20% 이상이 자동화 가능 업무 종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100% 자동화 대체 업무 일자리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0.3% 정도로 매우 낮게 전망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전문대학 또한 이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7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자관계인 포트폴리오 근로관계라든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ICT 기반 모바일 근로관계 등 다양한 고용과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정형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면서 승자가 독식하는 형태의 이 플랫폼 경쟁 방식으로 기업 경쟁 방식이 변화되면서 창의적 숙련 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적 연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 적용도 지수는 25위에 불과해서 전문대학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현재 당면한 전문대학의 과제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해서 간단하게만 제시하고 개선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면 과제는 4년제 대학 대비 높은 취업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2016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금 약 1조 4,560억 원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23%인 3,347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OECD 통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일반 대학 대비 전문 대학의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대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59.3%보다도 9.7%포인트가 낮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면 과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모에 비해서 대졸자들의 공급 과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자료에 따르면 일반 대졸자하고 전문 대졸자를 합한 79만 2천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취업의 질 향상과는 달리 취업의 양적 확대에 좀 더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자리로의 취업까지 전문대학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취업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보다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신입생 경쟁률이 높아졌고, 또 4년제 대학의 유턴 입학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일반 대학과 다른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들이 취업률과 충원률을 높이는 데 몰두하면서 전문대학의 인기 학과를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외형상의 경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직업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학과 중심 학사 제도의 한계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 학과 개편을 통해서 외형상 모방하겠지만 내적 경쟁력을 모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중심 학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재정 지원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에 초과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예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외형과 실속을 갖춘 매력적인 전문 대학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미래 학생 자원이 될 수 있는 틈새 수요, 즉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이러한 그 틈새 수요를 발굴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사회적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전문대학 위상이 미흡하고 자격 또는 직무 중심의 학사 제도의 개편 노력이 미흡하며 중등 직업 교육과의 연계가 미흡하는 등의 문제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고등직업교육 4.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재상, 또 교육방법, 학사제도, 교수, 시설 및 기자재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로 팔로워, 수용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 리더나 룰세터, 즉 선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둘째는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을 알려주는 직업교육에서 실패를 통해 학습으로 연계하여 정답을 찾아가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며, 셋째는 학교 기업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학생, 교수, 근로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바꿔야 하고, 넷째는 전통산업시대의 일방적 고정적 직업교육에서 융합산업시대의 협력적이고 신속 유연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며, 다섯째는
직업교육 4.0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과 숙련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역량과 성과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학령 인구 대상의 직업교육에서 생애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 학령 인구를 포함한 성인 근로자, 고령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일곱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저출산 고령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은 단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학습과 일자리 그리고 삶의 가치 등을 공유하는 장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로 최근 그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만으로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체계화된 학교와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국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해외로도 국외로도 일자리로의 취업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므로 국제 간의 상호 인정 자격 중심의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 변화, 기술 변화, 학습자 특성, 21세기 핵심 역량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의 주체, 교육 체제, 교육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의 참여 주체의 경우에 현재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 학생은 지식의 수용자인데 향후 교수는 학습을 돕는 학습의 디자이너로서 학생은 지식의 자율적인 생산자로 변화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체제의 경우에 단선형 학제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는 학점제도 있든 나노디그리 같은 이런 학점제도 있든 체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선형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학습 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개별화된 직업 능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방식의 경우에는 도서관 형태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강의 지식 습득 중심에서 학생의 체험 중심, 또 지식의 재구성, 학술 분석, 학습 분석,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 기반 정보 환경은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그 비전은 전문대학을 통한 또 다른 성공 경로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학생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직업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계층 이동 경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순환적 숙련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의 질 모형에 따라서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통한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국가, 기업, 학교, 노조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평생 직업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인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한국인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 교육 과업 모형을 설정하고 전문대학들은 이러한 단계별 과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재구조하는 것으로 이원화된 학제 운영을 제안합니다. 일환으로는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이안으로는 전문대학을 존립시키면서 복선형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이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 강좌 및 현장 실습을 묶어서 단기 교육과정으로 구성 운영하는 형태로서 현재 내년 2018년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과 연계해서 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반 학사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반 대학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과거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 간의 2+2 연계 과정이 운영되었지만은 그림의 그 연계 과정 챌린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여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평생 직업교육 참여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고등직업교육기관 간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서 단절 없는 끊임없는 경력개발 지원, 차별화된 역량교육, 신속 유연한 학사제도 지원, 상생적 산학협력 강화 등을 전략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7개 추진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직무와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되는 핵심 능력인 직업 기초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초 능력 중심의 교양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공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NCS 기반 교육과정 형태로 NCS 중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또는 직무 기반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등 단계에서는 NCS 능력 단위를 단위로 해서 자격 또는 양성 인재 유형에 기초한 NCS 교육과정을 NCS 기반 국가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고시를 했고 내년도 2018년도 신입생부터 정식으로 운영된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도 국가 역량체계와 NCS 자격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NCS 자격에 기초한 전공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된다면 외국의 직업 자격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능할 거고 또 계약학과라든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그 세계적인 IT 자문기관인 가트너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 빅데이터 분야에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 분석은 학습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행동, 성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풍부한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학들은 학습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 학습 분석 결과로 기초 수학 과정 이수율이 65%에서 85%로 향상됐고 수업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경우에도 이러한 그 학습 분석을 통해 가지고 2010년 대비 2016년은 졸업생이 지출할 수업료에서 1,500만 달러를 절약하고 대학은 300만 달러의 ROI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도 그
이러한 그 학습 분석을 통한 결과를 활용해서 그 학습 성과를 10 내지 20%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학습 분석 기술은 교수 학습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효과적인 학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늦습니다만 시작을 하면은 세계를 선도할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총장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용순 원장님께서 전문대학의 미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그리고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구보건대학교의 남성희 총장님께서 IoT 기반 웰리스 산업 메디시티 대구 구축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oT 기반 웰리스 산업은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oT 기반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해서 미래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신성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IoT는 이제 센서를 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컴퓨팅, 액추어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셀프케어라든지 리빙케어라든지 웰리스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결합된 IoT 플러스 웰리스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IoT 기반 웰리스 산업 얘기를 하지만 현안은 어떠냐 하면 일단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IoT 기반 웰리스 산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완성도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또 인덱스 기반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세상에서 과연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자기만 알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 일반 대학에서 물리치료과를 개설하고 방사선과를 개설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일반 대학하고 다르려면 어떻게 전문화를 시켜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조선일보 헬스 지면에서 어떤 걸 읽었느냐 하면 저는 사실 뭐 인문사회 계열이어서 이런 의료 계통, 헬스 계통에 잘 모르지만 Lab in a cell 해가지고 세포 하나 속의 연구소 그런 뜻이죠. 세포 하나를 빼면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혈액 한 방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장차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까지 다 알아낸다는데 과연 우리 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나와서 이 학생이 뭐 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새로운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보건산업 융합지원단이라는 기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중에서 정규 교육이 아닌 보건계통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보건 그 의료기사에 관련된 모든 학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호과,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뭐 치과위생과, 임상병리과, 뭐 방사선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체 학생 중에서 일부씩 뽑아가지고 보건교육의 통합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부터 환자가 병원을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병원이 돌아가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당장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취업률에 그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본다는 차원에서 그걸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보건산업융합지원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거기에서 보건계통의 학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론티어 사업을 미리 한번 해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계통학과하고 같이 도핑 산업과는 어떤 연관이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또는 그 요즘은 뭐 실버 산업 또는 뭐 골든 에이지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노령화 산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고령화와 스포츠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보건계통에서 동물 치료사, 동물 간호사하고는 어떤 것을 맺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를 직접 실험하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예를 들면 100명 정도를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직접 포럼을 하고 연구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업에다 대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웰리스 사업도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여기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그 보건산업융합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인터내셔널 컴퓨터 드라이빙 라이센스라는 ICDL 그 관리자 과정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0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손목에다가 기기를 채워주고 학교에다가 그 기기에 대한 플랫폼을 하나 설치해서 학교 오면서 찍고 가면서 찍고 해서 자기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룹별 토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꼭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구광역시 IoT 기반 웰니스 산업 육성 전략은요. 먼저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고도화시키고 기업 직접화 및 시범지구 기반 조성, 글로벌 확산 및 거점 구축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지원 중에 가장 이제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헬스케어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정책을 잡았길래 그 유헬스케어에 필요한 부분이 시니어 체험관.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고령들이 되면 어떻게 몸이 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니어 체험관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과 스마트 헬스 종합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그 정책을 갖고 있어서요. 대구 시니어 체험관 구축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2007년인데 정부에서 그 고령 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2군데의 도시를 선정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나서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 한의대, 계명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주관 기업이 돼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관에서 한 일들은요. 이제 R&D로는 시니어 증강 기술, 또 플랫폼 고도화 기술, 실증 서비스 개발, 기능성 항방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산업하고 기업하고의 지원, 인력 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육성, 케어 서비스 사업, 또 사용성 평가 지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산업 인력 양성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의 인프라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됐는데 시니어 레저 문화 산업 타운 사업이라든지 또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그리고 IoT 스마트 커뮤니티 리빙 타운 조성 또 종합 클러스터 육성 이런 것들을 대구시하고 같이 한 사업 같이 해 나가면서 시니어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니어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시니어 산업 플랫폼 고도화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라이프 증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자기 카드를 갖다 대면 이 사람의 몸의 상태와 연령에 맞게 몇 킬로 속도로 몇 분간을 뛰어라. 그리고 그랬을 때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 연세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의 양이나 운동의 속도 같은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책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니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다시 그 시니어들이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그 사용성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동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기능성 항방 제품 개발이라든지 시니어 산업 실증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처음 2007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 약 10,000명,
그다음에 구축이 완료됐을 때 2만 명, 그리고 2016년까지는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시니어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됐고, 그 결과 대구시가 어쩌면 메디시티로서의 브랜드를 좀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최초로 대구시가 메디시티로 가면서 의료 관광객을 2만 명 이상 돌파하게 됐고요. 또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런 면에 저희가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링크 플러스 고도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링크 플러스 고도화 사업도 역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웰리스 사업을 하나 넣었고요. 한 꼭지가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웰리스 토탈 솔루션 케어, 이 두 꼭지고, 이제 마지막이 방사능 안전식품 개발, 이렇게 세 꼭지로 저희가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늘 해오는 바로 눈앞에 어떤 교육만 가지고는 미래를 좀 바꿔나갈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실험적이고 또 프론티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수많은 실패와 그 중에서 꼭 갈 길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자기만의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은 제가 이제 이 여러 그 취창업 관련된 부서들이 나눠 있던 것을 산학 취업처를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여 안에 취업 지원센터, 창직 창업 지원센터, 현장 실습 지원센터, 글로벌 능력 개발센터,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이런 센터들을 산학 취업처 아래 다 모아가지고 이 서로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계획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도 하고 취업 및 사후 관리까지 다 한 처에서 이런 센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먼저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심 인재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방법으로 에이스 마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성이 바탕이 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마인드를 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탐색 과정, 자기 이해 과정, 자기 가치 향상 과정,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 나눔, 이렇게 4단계로 진행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고위험군입니다. 전체 학생들을 실태 조사나 뭐 적응도 조사나 뭐 심리 상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이 고위험군, 이 고위험군은 학사 경고, 성적이 좀 부진하거나 또 장기 결석 그런 학생들, 또 자기 탐색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이런 학생들을 따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별도로 전문가가 상담을 한다든지 위기 상담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결과 중도 탈락률이 감소되고 재학생 충원율은 올라갔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취업률도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그 EAS 캐리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이력 관리 또는 경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부터 이런 그 저희들이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 있는 그 처음에는 밀착 상담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심층 지도 상담 지도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지도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세스로 다 상담을 거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도 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에 관계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입식 교육, 뭐 대부분 대학들이 하고 계실 거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유연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일부 학과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주 중에 10주 동안에는 모든 수업을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힘들죠. 그 16주에 할 수업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 1주차에는 이런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소개하고요. 2주차에는 또 이런 취업 매칭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4주는
매칭이 돼서 그 회사에 가서 4주 동안 인턴십을 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의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입식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10주 동안에 몰입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그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취업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사회 맞춤형 취업 약정형을 하기 위해서 우수 산업체와 협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4개 업체를 이 호텔에서 함께 하는 그런 협약하는 사진이고요. 또 그 외에 학과별로 저희 피부건강관리과는 아모레퍼시픽, 에스티로데 이런 데하고도 협약을 하고 있고 또 아동보육은 이 꼬망새로 하는 그런 아동 보육 그 그룹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수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취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의료정보과의 예인데 원팀 원 프로젝트,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이런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학과 학생들 몇 명들과 팀을 짜서 그 회사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그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또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부터 이 해외 취업 희망자 전형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비교과 전형인데요. 전혀 학업 성적을 안 보고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출결 상황, 그 다음에 자기 추천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정말 해외 취업에 역량 있는 학생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해외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도전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지원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정보과는 연계 교육 전공을 합니다. 이거는 기술사관학교를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또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한 방학 동안에 미리 와서 전공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하는데 서류만 가지고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중도 탈락률이 훨씬 적고 취업률은 90% 이상을 이루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뭐 다른 큰 대학들이 더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순서가 주어져서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뭐 저희 대학을 잠시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함께 협력해서 모든 전문 대학들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흔히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이 교육, 특히 고등직업 교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총장님들은 하나의 공통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차 산업혁명이 IT 기술을 도입한 진보적 IT 기술로 이루어진 혁명이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즉 빅데이터죠.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창의력이 혁명의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선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혁신적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에 사람이 더해지는 그 따뜻한 포용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그 냉정한 기술로만 이루어졌던 그 산업혁명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은 핵심적 주체가 될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에서 교육 인재 양성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많은 것을 뺏기고 난 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기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만이 지니는 감성을 개발하고 또 그 감성과 함께 이웃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즉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그 가치를 진보적 기술과 함께 접목시켜서 사실 직무 현장에서는 통섭적인 멀티로서의 그 역할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독일은 이미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이 요구되는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의 교육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겠는데, 우선 현재처럼 교수가 그냥 학생을 가리키는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지식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각각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그 창의성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조력자 내지는 디자이너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수자도 그 학습자와 함께 배워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부도 현재와 같은 기존 학제에서 벗어나서 미래 산업 인력 양성 체계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그 어떤 특성화라든가 또는 여타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 인력 양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대학은 정책 및 산업혁명의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산업혁명과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 학과가 5개 학과가 있는 것을 3개 학과를 또 줄였습니다. 또 지금은 성강기 학부로 해서 과를 없애고 학부로서 전체 학생들이 성강기에 관한 거는 모든 것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학과 개편을 해서 학생들이 운영했습니다. 저희 전문대학은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 취업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강기 산업 쪽에는 성강기 학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다 되는데 여기 계신 총장님들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4차 산업, 5차, 6차 산업 가면은 직업군이 많이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군도 많은데 지금도 아마 4년제 대학에는 굉장히 몸으로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통계를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령이라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엄청 한때는 또 부족했습니다. 지금 또 남아도입니다. 제가 전공을 토목을 했는데 한때 또 건축학과가 또 엄청 인기 좋아서 건축학과에 또 확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 졸업하고 난 애들이 취업이 안 돼서 다 직업을 바꾸고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통계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우리도 교육부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직업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잘 통계적으로 관찰해서 이걸 우리 학교에 또 아니면 교육기관에다가 이걸 제공했을 때 우리 학교의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문대학은 NCS 기반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은 그 산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대학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학교 기업으로 재설계하고 또 그런 기업의 창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이 스믹 토론회 올해 지금 3차 하면서 느낀 점은 각 대학들이 재정단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왜 많이 안 해주느냐.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정부 지원이 더 적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아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더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기업을 설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들은 뭐 건국대, 연세대 뭐 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의료도 나오고 그 대학들이 학교 기업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합니다. 그런 학교에서 그 재정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학교 기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대학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학교 기업을 육성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또 장학 지원 및 취업 및 또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전문대학에 다시 재설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저는 또 전문대학의 교수 학습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교수들의 산업체 연수를 학기별 15일 이상씩 의무적으로 기업체 가서 연수를 하게 합니다. 그 연수받은 것을 가지고 산업체의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을 적극 반영하고 또 학생들 지도하는 역량 키우는데 교수 학습법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